한국인의 국적기 사랑은 남다르죠. 언어 소통과 입맛에 맞는 기내식 등이 그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외국 항공사에서도 한국말하는 승무원과 한식 메뉴가 제공되죠. 아무래도 국적항공사가 인기인 주 요인은 말 잘 통하고 만만한, 내 친절하고 승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마냥 좋게만 보기엔 찜찜한 게 사실인데요. 승무원의 추천한 서비스 정신이 때론 승객들의 오해로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이죠. 서비스는 그야말로 서비스일 뿐 사실 승무원의 주 임무는 승객이 안전하게 비행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명확히 보여준 사고 사례가 있습니다. 네, 1980년 8월 19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국제공항 관제탑에서는 긴박한 교신이 이어졌습니다. 사우디아 항공 163편이 기내 화재로 비상 착륙을 요청한 것이었죠. 화재에 빨리 대응하지 못하면 무사 착륙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죠. 다행히 비행기는 얼마 후 기적적으로 착륙에 성공합니다. 대기하던 소방차와 구급차들은 비행기가 멈추고 조치를 취하길 기다렸죠. 그런데 비행기는 한참 뒤에야 멈췄고 엔진을 바로 끄지 않아 구조대가 즉각 접근하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죠. 사전 통보와 달리 탈출 절차도 즉시 진행되지 않았죠. 조종사와 승무원들 모두 규정대로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기내에 갇힌 채 연기를 흡입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렵게 무사히 착륙하고도 말이죠. 이후 조사에서 승무원들의 대응이 미숙했던 것인지 혹은 일산화탄소 흡입으로 정상 대응을 못한 건지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승무원들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막을 수 있었던 일이 대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이었죠. 이는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아시아나항공 214편의 착륙사고 시 승무원들의 적절했던 역할과 대비됩니다. 승무원들의 역할 중 1순위는 역시 안전임을 일깨워준 사례였죠. 최초의 객실 승무원은 1912년 독일의 하인리 히쿠비스로 알려졌습니다. 초기에는 오직 남성 승무원만이 탑승했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요즘 우리가 떠올리는 여성 승무원, 즉 스튜어디스는 1930년 미국에서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보잉에서 채용한 엘렌 처치입니다. 하지만 처치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스튜어디스 누나는 아니었죠. 처치는 조종사이자 공인 간호사로 처음엔 비행기 여행을 두려워하는 승객들을 위해 고용됐죠. 1950, 60년대 항공산업의 성장으로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자 비로소 서비스로 무장한 스튜어디스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1978년 모두 변합니다. 미국에서 항공산업 규제 완화법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개나 소나 다 항공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죠. 얼핏 자유경쟁으로 서비스가 더 좋아져야 할 것 같았지만 자본 등이 많이 투입된 기존 항공사와 신생 항공사가 졸지에 가격 경쟁을 함으로써 많은 항공사들이 쓰러지고 승무원들의 처우와 서비스는 되려 퇴보하게 되었죠. 1980년대 들어서자 스튜어디스라는 말조차 중성적 느낌의 캐빈크루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버블이 꺼진 것처럼 말이죠. 지금도 미국에서 승무원은 안전요원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국내 항공사에선 기내에 위급한 환자 때문에 기내식을 제때 서빙하지 못했는데 승객이 이를 거칠게 항의하는 바람에 해당 승무원은 승객을 살리고도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됐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비스도 중요한 시대 맞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지상주의가 승무원의 진짜 임무를 방해한다면 그 서비스가 오히려 나와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